오늘 장 마감 17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의 경우에도 앞서 본 것처럼 양시장에서 아직도 상승 동력을 얻지 못해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코스닥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선이 온통 오늘 장 좀 수급이 쏠리는 곳으로만 보고 있어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참 대표적인 테마주 신성 델타테크의 분봉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오늘 정말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 상한가 마감에 오늘 9%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고 장중에 25%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기간에 10,000원에서 7만 원 부근까지 거의 6배, 7개까지 올랐었어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누군가 물량을 내놓자 물량의 물량을 불러일으키면서 마이너스 10%까지 밀려났고요. 또다시 여기서는 기술적인 반등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시장인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희 부장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차트. 보셨죠? 네, 차트가 무슨 요즘 그 날씨 같아요. 비 갑자기 내리다가 네, 날씨 소나기 국지성 내리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월요일 같은 경우도 상승했다가 밀렸다가 다 결국 하한가 가기도 했었고 어저께는 또 상한가 갔다가 오늘은 또 1시간 남겨놓고 또 급락이 나오는데 솔직히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갖고 계신 분들도 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 종목으로 인해 수익을 내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럴만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또 초단타 대응도 하면서 믿음으로 수익을 냈으니까 또 그럴만하다, 수익을 얻을만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저희가 섣불리 이런 종목을 매매해보자라고 말씀드리진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목으로 한번 승부를 봐볼게요. 오늘 마감에 산다, 두 분이 선택한 종목은 무엇일지 보도록 하죠. 이건희 부장님은 솔트룩스 갖고 오셨고요. 유창희 본부장은 SK오션플랜트 갖고 왔습니다. 먼저 솔트룩스부터 보자면은 이 내일 네이버를 좀 생각하고 사시는 걸까요? 네, 그렇게 얄팍하게 종목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얄팍하다뇨.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이 빠져서. 많이 빠져서. 네이버랑 상관은 없고요. 네. 일단 삼성전자랑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내년 이제 하반기라든지 내년부터 이제 개발하는 이제 핸드폰에 이제 솔트룩스의 이런 것들이 이제 탑재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래서 앱 개발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그 초거대 언어 모델이죠. 그러니까 루시아를 활용한 사업 확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기대감이 있고, 일단 저는 가장 큰 트렌드, 이거는 이제 뭐 테마라고 보기에는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봤을 때, 예전에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뭐 이런 거랑 이제 또 뭐 같은 맥을 좀 짚으시면. 지금 AI가 지금 다 계속 뭐 적용되고 있죠. 지금 하드웨어 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쪽에 뭐 오늘 저녁에 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뭐 온통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소프트웨어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삼성전자가 급하게 하려고 해 보니 잘 안 돼서 솔트룩스랑 협업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럼 솔트룩스는 그래도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자회사 플루닛의 AI, 이제 플루닛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를 이제 운영해서 이제 가상의 캐릭터로 이제 뭐 영상도 만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이제 AI 신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유상증자도 했죠. 거기에 투자한 또 그 투자 조합 중에 하나가 벤처 그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에서 하는 회사입니다, 운영하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한번 며칠 전에 한번 들었죠. 들었다가 다시 이제 추세가 아주 이쁘게 빠지고 있습니다. 솔트룩스 지금 보면 최근에 급등했다가 급등한 이틀의 그 흐름을 다 반납하고 있는데 이때 급등하고 이제 거래 터지면서 급등하고 계속 반납을 하고 있죠. 반납하고 있는데 또 이제 한번 신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적자 폭도 축소되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뉴스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 사서 뭐 내일 네이버 그 발표하면 덩달아 오르겠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향후에 조금 더 지금 자리 한 3만 원대 초반까지만 밀린다라고 제가 손절가를 3만 원을 잡았는데 3만 원까지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잘 지켜주면 다시 한번 반등은 5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목표가는 5만 원까지 잡았습니다. 얄팍하게 네이버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 트렌드를 보고 이 추세를 보고 사는 것이다. 솔트룩스 목표 주가 5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본부장님의 종목인데 지난번에는 오션브릿지였잖아요. 오션브릿지요?
아닐걸요? 다른 사람인가? 이번에 SK 오션 플랜트가 나왔습니다. 네. 이 오션 플랜트를 지금 구간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요.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이제 안정적인 기업을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태양광보다는 좀 풍력이 좀 여전히 계속 좀 긍정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이 그 태양광, 죄송합니다. 풍력 네. 단지 허가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다면 풍력주들 관심 가져갈 볼만 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해상 풍력 관련해서 SK 오션 플랜트가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 부유식 관련해서 기술력이 뛰어나죠,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그래서 현재 해상 풍력 캐파가 1.5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지금 수주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 연말 기준으로 현재 수주 잔량이 한 1조 이상 될 것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수주가 많아도 일단은 이것을 빨리 매출 소화해야 되는데, 지금 공장을 좀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 공장 증설이 마무리가 되면서 매출에 좀 빠르게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도 나쁘지 않고,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추가적으로 20기가와트급의 해상 풍력을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SK 오션 플랜트가 이제 상강 MNT였죠. 그때 이제 대만이 말한 대만 총통이 말한 게 이제 상강 MNT가 없었으면은 풍력 단지 조성은 힘들었다 말할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대만이 상당히 높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실적 나쁘지 않았고요. 풍력주들 좀 쉬어가는 와중에 SK 오션 플랜트는 약간 추세가 좀 반전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1, 2년째 바닥권인 18,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권역이라 생각하고 있고, 일단 한 27,000원 정도 목표가 열어놓고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K 오션 플랜트 목표 주가는 27,000원, 손절가는 18,000원.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 키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마감에 산다 2개 종목들 봤고요.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 코스피는 0.34% 내림세를, 코스닥은 1.26%의 하락을, 코스닥 지수가 오늘 하루 만에 10포인트가 넘게 증발해 버렸습니다. 882.03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 그 안에서는 어제와는 달리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내림세가 눈에 띕니다. 주 초반에는 에코프로가 올라주면서 120만 원 선까지 탈환을 했었는데 다시 오늘 장에 이 그룹주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에코프로 BM 한번 볼까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대다수가 내림세를 보이는데 그 와중에 에코프로 BM은 4.89% 하락한 32만 1,0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급등과 급락까지의 그런 변동성은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가운데 상승하는 날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하락하는 날이 많거든요. 이 에코프로 BM을 포함한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 아직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안 된 걸까요? 좀 더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조정은 그닥 길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보면 네. 조정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차익 실현이 나왔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은 단기에 급등한 부분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맞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잘 버티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뭐 저항이 이제 한 100만 원을 안 깨려고 하는 저항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에코프로는 뭐 한 100에서 130만 원 정도의 박스권을 당분간 유지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여전히 30만 원이 견고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정은 길어지지 않을 걸로 보는데, 일단 문제는 미국 전기차주 급락 여파보다는 지금 뭐 일단 2차 전지가 부족할 거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좋았었죠. 네. 한동안. 근데 지금은 2차 전지가 좀 남아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게 그러면 왜 남아도냐, 전기차가 안 팔려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기차를 만드는 공장들이 빨리빨리 안 지어져서 사실은 이게 라인업을 또 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의 이제 차이 때문에 약간 이제 수급의 불균형이 약간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 그리고 또 LFP 배터리에 이제 뭐 삼성 SDI도 그렇고 LG 에너지솔루션, SK온 다 LFP 배터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본인들이 원해서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고객사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LFP를 대응하지 않고 있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도 뭐 대응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LFP의 그
뭐 시장 침투율이 높아지면 또 이제 삼원계는 조금 좀 주춤해질 수 있죠. 이런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좋은 뉴스도 있지만 또 안 좋은 뉴스도 같이 공존한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횡보하는 구간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일단 급등에 따른 그 수익은 어느 정도 반납한 상황에서 여기서는 추가적인 큰 조정보다는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로 에코프로비엠 정리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솔리드 볼게요. 오늘 통신 장비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 솔리드의 경우에는 지난 2분기에 실적이 공개가 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는데 시장에서는 완벽하게 외면당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10%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솔리드 네. 실적이 괜찮은데 시장에 관심은 없어요. 관심이 이럴 때 없나요? 관심을 내가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시장에 관심이 생길 때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를 크게 주지 말까요? 뭐 엄밀히 따지면 요즘에 이제 통신 장비주들이 그 연초 대비해서 보면 관심이 많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다시 조금씩 뉴스가 나오고 있죠.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뭐 등등의 이슈로 인해서 조금씩 관심이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솔리드가 이제 지난주로 기억을 하는데 지난주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가 아무래도 시장이 그 지난주가 제일 수율이 제일 안 좋았을 때 밀리다 보니까 이렇다 죄송합니다. 네, 괜찮으세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네네. 오늘 일단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 보면은 일단 중요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하고 좀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추세가 완벽하게 반전된 건 아닌데 단기 바닥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뭐 양자 컴퓨터든 뭐든 이런 부분들도 약간 통신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늘 같은 급등은 힘들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추가전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솔리드 지금 사도 안 늦는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이 좀 그려졌어요. 살짝 윗꼬리가 달렸지만 솔리드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현대 엘리베이 볼게요. 정말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KCGI에서 현정은의 사임을 요구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또 주가가 움직였어요.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49,200원에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부장님, KCGI 강성부 펀드가 유입되면 항상 뭔가 이슈가 생기고 주가가 네. 반응을 했거든요. 네. 이번 현대 엘리베이의 주가도 반응하게 할까요? 반응했죠, 이미 벌써. 네. 예, 반응했는데 뭐 저기서 추가적으로 더 반응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추가적은 힘들다. 예, 일시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강성부 펀드의 파워가 생각보다 이렇게 뭐 크진 않습니다. 지금 보면 뭐 한진칼도 인수하겠다고 했지만 실패했고 뭐 성공한 건 거의 없죠. 지금 보면. 근데 이제 이 지배 구조를 보면 현정은 회장을 이제 뭐 사임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정은 씨가 지금 여기 회장이 5.7%를 갖고 있고 우호 지분까지 다 하면 지금 거의 한 3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일단 대주주가 됐으니까 뭐 요구는 주주로서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현대 엘리베이 입장에서는 뭐 여기서 지금 뭐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줄 이유도 사실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는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이제 주주들의 이제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주가는 그걸로 인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 네. 뭐 저는 많이 흔들어 봐야 한 5만 원대 초반까지 정도지 않겠나. 많이 가야 5만 5천 원. 그러면 그 정도에서는 한번 빠져나오는 전략도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겠지만 그 일시적인 것을 이용해서 5만 5천 원 부근에서는 빠져나오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 현대 엘리베이 전 거래일에도 주가 그로 인해 상승했고요. 오늘 이틀 연속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볼게요. 랩지노믹스인데요. 오늘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량 매수도 들어왔고 보니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AI 기업이 되겠다라는 그런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올랐어요. 지금은 전강후약으로 오히려 하락 전환하긴 했는데 랩지노믹스에 대한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을지. 유채인 본부장님, 그동안은 우리가 그 키트주? 네, 네, 진단 키트. 코로나 관련주로만 봐서 네. 매력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핫한 의료AI가 붙어버리는 바람에 좀 주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AI 붙이면 네. 주가가 다 반응을 하니까요. 레지노미스는 약간 진단 키트 쪽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전자 검사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도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암 진단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AI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회사 가지고 있는 AI 그 기술력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AI만 붙인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실력이 있고 이게 그 노하우가 쌓여 있는지를 아직 확인해 보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올라간다 그 주가가 더 성장성을 담보했다라고 말하기 좀 쉽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윗꼬리가 좀 길게 나온 거 본다라면 조금은 뭐 좀 하루 이틀 정도 최소 흐름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세주가 되기에는 아직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된다. 오늘 주가의 이 아쉬운 흐름도 역시 그렇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마감동쇼과 함께했습니다.